숙제만 딱 하고 실력이 향상되는 방법은 어디 없을까요? 기파랑문회원 대치 최지아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학원 다녀와서 딱 1시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아입니다. 학원 숙제는 열심히 해갔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분들 많으신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숙제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성적은 잘 오르지 않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죽하면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도 초등학생이니 차근차근 공부해서 실력을 향상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막상 학원을 다니면서 2달에 한 번씩 정기평가를 보다 보면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원 숙제 꼬박꼬박 다 해갔는데 해오라는 거 다 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왜 성적이 안 오르죠? 집에서 문제지라도 더 풀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숙제만 딱 하고 실력이 향상되는 방법은 어디 없을까요? 기파랑문회원 대치 최지아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학원 다녀와서 딱 1시간만 투자하세요. 숙제만으로도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자, 명제 판단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건 꼭 명제 판단에만 하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학원 숙제를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해진 시간에 안정적으로 숙제를 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고요. 그 습관이 만들어져야 숙제를 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는요,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 중에 배운 지문을 명제판단 숙제로 또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지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듣고 나서 바로 과제를 할 때 그 설명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지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읽고 요약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수월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풀어보는 것을 가장 권장합니다. 그런데 뒤에 일정이 있거나 이어서 국어 공부를 계속하는 게 너무 괴롭다 하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5지문 정도씩 끊어서 매일 조금씩의 양을 집중해서 풀 수 있게끔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중력이에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대충 풀거나 시간 안에만 끝내면 되니 중간에 딴 생각을 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지문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명제 판단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문제를 먼저 읽는 경우가 많아요. 자, 명제 판단으로 제시된 문장을 먼저 읽고 나서 비슷한 문장을 지문에서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단 형광펜을 쳐둡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근거에 밑줄을 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하게 되면요, 비슷한 문장과 대조를 하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수준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래서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러면 숙제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먼저 읽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내가 이해한 내용과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문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입니다. 지문을 요약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이가 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치라는 의미예요. 꼭 필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집에서 숙제를 할 때 제대로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필기를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과제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제할 때는 빠르게 푸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면서 읽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문을 요약하라고 시켰더니 지문 요약이 굉장히 간단한 친구부터 아주 긴 친구까지 또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요약의 방법이 모두 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모두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핵심어만 쓰는 경우인데요. 자, 이 핵심어를 글을 읽고 나서 골라서 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믿어주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단어만 써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문을 제대로 읽기보다는 자주 등장하는 그래서 핵심어일 것 같은 단어를 골라서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을 놓친 것이죠. 그래서 짧더라도 이렇게 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근거를 찾은 뒤에 만약 그 명제가 거짓으로 판단되었다면 왜 거짓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 필기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짓인 문장을 참인 문장으로 고쳐 쓰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요. 그래서 숙제를 할 때 X를 쳤으면 반드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표시를 하고 옳게 고쳐오라고 아이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이 과정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내가 O를 골랐다가 X를 고르거나 X를 골랐다가 O를 고르는 등 정답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꼭 고쳐 쓰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학원에 수업에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명제 판단 숙제를 집에 가자마자 하라고 했더니 거기까지는 말을 잘 듣는데요. 수업에 오기 전에 그 내용을 다시 보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전혀 복습이 없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이러면 주간 테스트를 잘 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숙제를 미리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내가 이렇게 풀었었지? 이 내용이 어려웠었는데 다시 읽으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 아, 이건 또 읽어도 안 되겠다.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지. 이런 체크들을 하면서 학원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배웠고 명제 판단 숙제를 하면서도 깊이 생각했고 또 복습하면서 내가 무엇을 질문할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 100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겠지요. 자, 과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과제하는 방법만 바꿔도 실력 향상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